아니 이거 7kg대가 나왔어요. 알루미늄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에서 7kg대가 나온다는 게 진짜 이 자전거가 얼마나 경량화의 진심인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저 자전거 리뷰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전거를 보기 전부터 대충 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가격대면 구동계는 뭐 8단 전도겠지, 그리고 뭐 브레이크는 해봤자 기계식이겠지, 뭐 휠도 해봤자 뭐 막힐 같은 거 들어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제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빗나갔어요. 네, 오늘 소개할 자전거는 부크 1 2.0인데 박스를 열면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알루미늄 자전거가 이렇게 가벼울 리가 없는데 싶었고, 스펙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이게 이 가격이 들어온다고? 이 말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여태까지 자전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놀란 적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부크 1 2.0의 디자인부터 얘기를 하면 전통적인 올라운드 로드바이크 실루엣이에요. 화이트 단일 색상인데 그냥 흰색이 아니라 유광에 은은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실물로 보면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영상으로는 이 펄 느낌이 100% 전달이 안 되는 게 아쉬운데 실물로 보면 진짜 체감이 확 됩니다. 로고도 화려하게 튀는 스타일이 아니라 절제되고 감각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호불호가 거의 없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 가격대 자전거에서 자주 보이는 게 로고 마감 같은 데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스티커처럼 들뜨거나 금방 긁혀서 생각보다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부크 1 2.0은 단순 페인팅이 아니라 코팅 마감이 들어가 있어서 실사용 중에 쉽게 까지거나 긁히는 걱정을 덜 수 있어요. 자전거는 결국 오래 타는 물건이잖아요. 처음 샀을 때 예쁜 자전거가 1년 뒤에도 예뻐야 진짜 잘 맞는 자전거인데 이 모델은 그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프레임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인데요. 알루미늄 프레임을 쓴다고 하면 보통 입문용이라서 성능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알루미늄에도 세세하게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로드 자전거에 주로 쓰이는 6000번대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6061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기본형이고, 강도를 높여서 파이프를 얇게 깎을 수 있는 경량 고급형이 6066,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경량화 내구성까지 잡은 최상급이 6069입니다. 지금 보시는 부크 1 2.0에 들어간 게 바로 그 6069예요. 6000번대 알루미늄 자전거 중에서 가장 최상급 등급이 이 가격대 자전거에 들어온 건데, 6069는 강도가 높다 보니까 파이프 두께를 더 얇게 설계할 수 있어서 같은 알루미늄이라도 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버티는 내구성이 뒷받침됩니다. 뒤에서 무게 얘기를 더 드릴 텐데 이 자전거가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소재의 선택이에요. 용접 마감은 스무스 웨딩이 아닌 날 것의 용접 그대로인데 이거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스무스 웨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스무스 웨딩은 가공을 한 번 더 하는 공정이라 단가가 올라가요.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부분인데 비용만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 생각엔 부크 1 2.0은 그 비용은 절감하는 대신 다른 파츠에 가감하게 투자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다른 파츠들을 보시면 그 판단이 옳았다는 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용접 비드가 그대로 보이는 게 알루미늄 특유의 마초 감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이건 뭐 취향에 따라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구동계를 봐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놀라게 됩니다. 구동계 기어가 13단이에요. 이게 13단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유명 브랜드도 12단을 주력으로 쓰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데 이 가격대에서 13단을 만나게 될 줄은 솔직히 예상 못했습니다. 이 구동계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전거 회사 부크와 센사라는 구동계 회사가 협업해서 공동 개발한 부크 1 전용 구동계예요. 구동계 설계 철학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실제 변속 성능이 체감이 되는 브랜드인데 13단이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 단과 단 사이 기어 간격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11단이나 12단 싱글에서 느껴지는 변속폼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오르막이든 평지든 내리막이든 대부분의 상황에서 딱 맞는 기어비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실주행에서 체감이 확실히 돼요. 앞쪽은 싱글 체인링 구성이라 앞 변속기가 없고 대신 뒤쪽 스프라켓 폭을 MTB처럼 넓혀서 1:1 기어비까지 나옵니다. 강원도 급경사에서 기어비가 안 나오면 진짜 죽을 맛인 거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마운 세팅인지 바로 와닿으실 거예요. 처음 로드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이 오르막에서 무릎이 망가지는 이유 중 하나가 기어비가 안 나와서 억지로 무거운 기어를 돌리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세팅이면 그런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어요. 크랭크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경량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에 에어로 체인링이라 무게도 줄이고 공기 저항도 잡았어요. 올라운드 자전거에서 크랭크까지 에어로 형상으로 신경을 쓴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뒤쪽 변속기 쪽이 진짜 인상적인 게 세라믹 배열이 20T짜리 비풀리가 기본으로 달려있어요. 이거만 따로 사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구름 저항을 줄여서 페달링 효율을 높여주는 부품인데
보통 이거 자기 돈 주고 따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드레일러 케이지도 카본 소재예요. 이 가격대에서 케이지까지 카본이라는 게 아직도 좀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여기서 놀라기 이른 게 스램처럼 드레일러에 댐퍼 기능도 따로 들어가 있어서 험한 노면에서도 체인이 튀거나 이탈하는 일이 없었고, 덕분에 체인 가드가 없어도 완전히 안심하고 탈 수 있었어요. 자갈길이나 요철이 심한 구간에서도 체인이 얌전하게 붙어있는 거 보고 이 댐퍼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체인도 그냥 체인이 아닌데 상소간 소재에 블랙 다이아몬드 코팅까지 들어가 있어서 싱글 체인링 특성상 마모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을 이 다이아몬드 코팅으로 커버하는 구성입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일반 2단 체인링 구성의 체인 수명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코팅 품질 자체는 눈으로 봐도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변속 레버도 스램과 똑같은 더블 탭 방식이라 살짝 누르면 기어가 무거워지고 깊게 누르면 가벼워지는 직관적인 구조예요. 버튼 하나로 두 가지 변속 방향을 커버하면서 무게까지 줄이고 조작도 단순하게 만든 게 스마트한 설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한번 손에 익으면 이게 더 편한 방식이에요. 변속기가 없으니 왼쪽 레버는 구조 자체를 아예 빼버렸는데 이게 단순히 원가 절감이 아니라 무게를 줄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를 해요. 자전거는 필요 없는 부분을 빼버리는 것만으로도 경량화가 되거든요. 비비 부분도 BSA 나사선 반식이라 호환성이 높고 라발린스 방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물이 침투해서 부식되는 걸 막아줍니다. 브레이크는 유압식 디스크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유압이 들어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방열 패드에 내구성 좋은 로터까지 조합되어 있어서 실제로 브레이크 레버를 잡자마자 바로 반응이 오고 급제동에서도 안정적으로 멈추는 게 체감이 되었어요. 특히 내리막에서 장시간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야 할 때 손의 피로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 제동력은 실력보다 먼저 필요한 안전 요소거든요. 제조사도 그 부분을 이 가격에서 타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품들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먼저 포크부터 살펴보면 T700 등급의 카본이 사용되었어요. 알루미늄 프레임 자전거의 카본 포크 조합은 경량과 진동 흡수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구성인데 T700 등급까지 들어갔다는 건 그냥 카본이 들어갔다 수준이 아니에요. 카본도 등급이 있어서 T700은 강도와 탄성 균형이 잘 잡혀있는 등급이에요. 노면서 올라오는 잔진동을 카본에서 걸러줘서 알루미늄 프레임 특유의 딱딱한 느낌이 포크를 통해서 상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장거리 라이딩에서 손목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부분이죠. 그리고 심지어 C포스트도 풀 카본입니다. 165g의 초경량이라 모양만 카본이 아니라는 게 숫자로 보여줘요. C포스트는 안장과 프레임 사이에서 진동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도 하는데 카본 C포스트는 알루미늄 대비 잔진동 흡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래 타다 보면 이 부분이 허리 피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안장은 카본 레일의 점리성 안장 구성인데 솔직히 안장 레일까지 카본을 넣었다는 건 이 가격대에서 진짜 전 처음 봅니다. 솔직히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 부분이긴 한데 제조사가 경량화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디테일이에요. 가운데가 비어있는 점리성 안장 구조라 자골의 압력이 고루 분산되고 중앙 압박이 줄어들어 장시간 라이딩에 훨씬 편합니다. 처음 자전거 타다가 안장 통증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안장 하나 때문에 자전거 타는 재미를 잃게 되는 건데 부크원 2.0은 처음 타시는 분들이 그 단계에서 걸리지 않도록 제대로 신경 쓴 구성입니다. 안장폭도 자골의 무게가 잘 분산되는 사이즈고 패딩도 너무 푹신하지 않고 적당한 단단함이 있어서 장시간 라이딩에서도 포지션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제 휠셋으로 넘어가 보자면 휠셋은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합금 소재예요. 이게 좀 특이한 조합이긴 한데 마그네슘은 금속 중에서도 가볍기로 유명한 소재고 알루미늄과 혼합하면 강도를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덕분에 실춘 무게가 1420g으로 나오는데 림브레이크 카본 휠도 1400g이면 가벼운 축에 드는데 디스크 알루미늄 휠이 1420g이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무게예요. 마그네슘 합금 특성상 승차감도 순수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좀 더 왕충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림폭도 21mm 광폭이라 요즘 트렌드에 맞게 32C 타이어까지 장착이 가능하고 코너링을 할 때 눕히는 안정성도 확보가 됩니다. 투블리스 세팅도 가능한데 이미 충분히 우수한 타이어 성능을 제공하면서 추후 투블리스 전환까지 고려한 설계로 승차감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어요. 투블리스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나중을 생각하면 엄청난 장점입니다. 커브도 공회전을 시켜보면 바로 느껴지는데 어디 사브라 막 커브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중상급 이상의 허브 수준의 구름성이 나왔고 페달링을 멈춰도 간성으로 한참 잘 굴러가는 그 느낌, 이게 허브 퀄리티가 뒷받침되어야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이 가격대에서 허브에서 제일 많이 원가를 줄이는데 부크원 2.0은 그 부분을 타협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체 소리도 꽤 우렁차고 시원해서 자전거 도로에서 앞사람한테 존재감을 알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엑셀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게 T6 열 처리가 된 7075 알루미늄이에요. 7075만 해도 일반 알루미늄 대비 강도가 훨씬 높은 소재인데 T6 열 처리로 내구성을 한 번 더 올렸다는 게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부분까지 경량과 내구성을 동시에 챙긴 거예요. 핸들바와 스템은 알루미늄 소재에 더블 버티드 기술이 적용되었어요. 더블 버티드가
파이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파이프 구간별로 두께를 다르게 설계해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두껍게, 덜 받는 부분은 얇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냥 전체를 두껍게 만들면 강하지만 무겁고 전체를 얇게 만들면 가볍지만 강성이 떨어지는데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식입니다. 강성과 경량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가 핸들바 하나에도 담겨 있는 거죠. 스템 하단에는 케이블 스토퍼가 적용되어 있어서 외부 케이블들을 한 번에 정리해줘요. 완전한 프린터널은 아니지만 케이블이 최대한 안으로 정리된 구조라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고 약간이지만 에어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자전거랑 나란히 세워보면 마감 차이가 한눈에 보여요. 드롭바 부분도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잡는 순간부터 손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드롭을 잡고 스프린트를 칠 때도 손목에 무리가 없었어요. 입문 핸들바에서 드롭 각도가 어색해서 불편한 경우가 꽤 있거든요. 타이어는 28C가 적용되었는데 330 TPI 고성능 케이싱이 들어가 있어요. TPI가 높을수록 케이싱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타이어 자체가 가볍고 유연해져요. 접지력이 좋아지고 노면 밀착감이 올라가서 코너에서 더 과감하게 눕힐 수 있게 됩니다. 330 TPI는 보통 레이스급, 상급 타이어에서나 볼 수 있는 스펙인데 이 가격대 자전거에서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게 진짜 솔직히 놀랐습니다. ARMR 펑크 방지 레이어도 들어가 있어서 날카로운 이물질에 대한 내구성도 챙겼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무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더 얘기할 거 없이 바로 재보겠습니다. S 사이즈 페달 제외 기준으로 실천 무게가 8.2kg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의 디스크 브레이크 조합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무게면 300에서 400만원대 카본 자전거 무게거든요. 보통 알루미늄 디스크 입문 모델이 9kg대에서 10kg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1kg에서 2kg 이상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아쉬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경량 타이어와 튜브로 교체를 해봤는데 아니 이거 7kg대가 나왔어요. 알루미늄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에서 타이어 튜브 교체만으로 7kg대가 나온다는 게 진짜 이 자전거가 얼마나 경량화의 진심인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각 파츠마다 경량에 집착한 결과가 전체 무게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프레임 소재부터 포크, C포스트와 안장 레일, 체인과 크랭크, 그리고 드레일러 케이지까지 하나도 그냥 넘어간 파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타보면서 실주행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말해보자면 가장 크게 느낀 건 반응성이에요. 알루미늄 프레임의 빠릿한 반응성이 이 자전거에서는 극한까지 올라온 느낌이었는데 밟는 즉시 튀어나가는 그 맛이 진짜 제대로 납니다. 카본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부드럽게 반응한다면 알루미늄은 내 힘이 손실 없이 바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반응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루미늄이 카본보다 오히려 더 재밌는 소재예요. 그리고 카본 포크와 카본 C포스트, 마그네슘 합금 휠 덕분에 승차감도 순수 알루미늄과는 다르게 딱딱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알루미늄 프레임인데 이 정도 승차감이 나온다는 게 타는 내내 제가 알루미늄이 아닌 카본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싱글 체인링이라 앞 변속기 조작 자체가 없으니까 체인 이탈 걱정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것도 타다 보면 굉장히 편한 부분이에요. 변속 트러블로 체인 이탈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잘 아시잖아요. 달리다가 갑자기 체인이 빠지면 멘탈이 진짜 나가거든요. 댐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험한 노면에서도 체인이 요동치는 일이 없었고 전체적으로 어느 파츠 하나가 발목을 잡는 부분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자전거를 타면서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투블리스 세팅까지 하면 승차감이 한 단계 더 올라갈 텐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타는 거 말고도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택배 박스 상태인데 자전거 배송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스 개봉하면 조립이 한참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공구 꺼내놓고 조립 영상 틀어놓고 한참을 씨름하다가 결국 자전거 가게 가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부크원 2.0은 박스를 개봉하자마자 자전거 대부분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꺼낼 때부터 이미 95%가 조립된 상태라 배송받은 직후 일반인도 바로 조립 마무리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박스 받고 나서 바로 라이딩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소해 보여도 첫 자전거에서는 의미가 꽤 크거든요. 네, 가격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가격은 136만원이에요. 제가 처음에 스펙을 봤을 때 한 번 더 확인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타보고 나서도 그 의심이 안 풀렸었는데 이게 진짜 136만원짜리 자전거가 맞나 싶은 거죠. 6969 알루미늄 프레임에 13단 구동계, 그리고 카본 포크와 C포스트, 안장, 레일, 드레일러 케이지에 마그네슘 합금 경량휠에 세라믹 베어링 ECT 비플리까지 이거 하나하나 따로 계산하면 절대 136만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나왔어요. 자전거 시장에서 가성비 좋다는 모델들 정말 많이 봐왔었는데 가성비라는 말이 진짜 어울리는 자전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싼 대신 어딘가 하나를 포기하는 구성이거든요. 근데 부크원 2.0은 뭘 포기했는지를 찾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오히려 타면 탈수록
오 여기도 이렇게 했네? 하는 발견이 계속 나오는 자전거예요.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처음 자전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거든요. 첫 자전거가 불편하면 자전거 자체가 싫어지고 첫 자전거가 잘 나가면 더 많이 타고 싶어져요. 부크원 2.0은 후자 쪽으로 데려다주는 자전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문자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가격대의 자전거는 없을 것 같고 아래 등급에서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선택지예요. 그리고 부크원 수입사에서 지금 7월 말까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런칭 기념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 진행 중이라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자전거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